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오늘 가격이 좀 급락을 갑자기 훅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2% 하락했구나. 그래서 왜 하락했나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오늘 애플이랑 골드만삭스랑 손잡고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펌이 사실 지금 소비 이런 패턴에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건값은 오르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거를 일시불 한 방에 페이하는 것보다 이거 나눠서 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개월로 나눠 내면은 한 달에 100불짜리 사면은 25불씩만 내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100불 한 번에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크게 커가고 있는 소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사고 나중에 페이하는 거. 근데 당연히 애플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이렇게 소비자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하니까 당연히 똑같은 사업을 하는 어펌이라든가 이런 관련 회사들 주가가 떨어졌겠죠. 사실 골드만삭스는 얘가 보면은 아이비잖아요. 한 2, 3년? 2년 됐나? 자꾸 이렇게 소비자 이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마르커스라고 일반 소비자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인수를 했고, 골드만삭스랑 애플이랑 전에 손잡고 신용카드 만들었잖아요. 애플카드요. 그래서 이 소비자 금융 쪽으로 뭐 애플이야 애플페이도 있고 원래 조금씩 하고 있었고, 골드만삭스는 몇 년 전부터 점점 애플이랑 손잡고 소비자 금융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오늘 얘네들이서 같이 손잡고 요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이거 하니까 당연히 어펌 같은 데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나눠내는 게 언제 제가 처음에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할부 기간을 늘려가는구나 라고 딱 피부로 느낀 게, 가장 맨 처음에 미국에서 티모빌이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티모바일이 걔네가 예전에 보통 다 똑같은 통신사 이 세 개가 24개월 할부로 전화기를 사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티모빌에서 36개월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버라이존도 때에 따라서 뭐 30개월, AT&T도 뭐 30개월,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점점 24개월 옵션도 있고 점점 이제 36개월을 제공하는 그런 전화기 대수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티모빌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부로 소비를 하게끔 해주는 게 지금 한창 뭐 미국에서 좀 트랜지션 기간이다 이렇게 보이고,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오늘 왜 갑자기 뭐 10% 하락했으니까 그 정도면 좀 많이 하락한 거니까요. 한번 뉴스를 살펴보니까 다 애플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손잡고 저번에 신용카드 만들고 이번에는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를 만드네요.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6개월 동안 2020년 6개월 동안 하반기 동안 매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약 한 70% 늘었고, 다 매출 85% 늘고, 매출 성장력에 대해서는 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피해가 없다는 거는 돈 지금 손실 내고 있다는 거고, 이 PSR 보면은 29거든요. 근데 이 PSR도 사실 이게 이걸로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줘도 한 5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제가 조금 뒤처지는 걸 수도 있게 해요. 지금 트렌드하고. 근데 사실 2000년도에 밸류에이션 측정할 때 이 마켓 이 시총에다가 엔지니어 숫자로 그 회사의 가치를 산정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실제로 매출이라도 세일즈라도 만들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2000년도만큼 그렇게 허구맹랑한 이런 이상한 분석 기법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도 프라이스 요 세일즈 레이시오를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 30배니까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나머지 나오지 않는 거는 측정 불가인데, 한번 땡큐 한번 봐볼게요. 땡큐 요 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는 이유는,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략적인 거를 보고 밸류에이션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살짝 아웃데이트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매출이에요. 요거는 2021년도 1분기하고 2020년도 1분기를 비교한 건데, 매출 성장력을 보면은 뭐 두 배, 거의 두 배 낫네요. 그리고 2020년하고 9개월 동안, 2021년도 뭐 9개월 동안 살펴봐도 거의 더블이 났어요. 근데 살펴보면은 이런 비용 증가도 마찬가지로 두 배가 나고 있고,
거의 근데 여기선 비용자가 좀 거의 두 배는 아닌데 뭐 한 80% 정도 늘어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해요. 이렇게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그래가지고 돈을 넷 로스가 아니라 넷 인컴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지금 그래도 손실폭이 줄어들었긴 한데 아직 돈 언제 얘네들이 이제 흑자 전환하려나요? 이거는 뭐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런 회사는 저는 이제 패스하는데 회사가 아무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무리 좋다더라도 아니 당장 돈을 못 버는데. 근데 물론 이렇게 뭐 이런 회사는 저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지 않아요. 그냥 너무 비싸기 때문에 딱 보고 아 너무 비싸요. 매출은 잘 보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손실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회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패스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처음에 로이터에서 딱 필터링을 해줄 때 보면은 측정이 안 돼요. 그냥 뭐 PSL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뭐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주가는 모르죠. 이게 뭐 갑자기 지금 얼마였죠? 한 50불이었나? 60불이었나? 거기다가 뭐 내년에 120불 될 수도 있겠죠. 뭐 하입이 되고 얘가 이제 성장성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 손실폭이 줄어들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60불이에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120불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손실, 이런 익스펜스 하는 게 거의 없고 이제 넷 로스도 아니고 넷 인컴이고 얘네들이 흑자 전환하고 앞으로도 이 매출 성장력 요렇게 증가하는 거 요런 거를 유지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때 120불에 사요. 이게 오히려 더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불이라고 하면은 이게 매출이 뭐 100%씩 증가하는 거 그래 매출 증가하는 거 알겠어. 이게 2020년도나 뭐 저금리에서 앞으로 계속 뭐 성장이 귀한 시기에서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먹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해요. 이렇게 손실폭이 점점 이게 상당히 이게 거의 더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패스를 한다. 뭐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같은 거 계산해 볼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뭐 어차피 이거 계산해봤자 뻔할 뻔이니까 비싸다. 그래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요 손실폭을 얼마나 줄일 건지 그리고 요런 영업 비용을 얼마큼 줄일 수 있을 건지. 하지만 전제돼야 되는 거는 요 매출이 지금처럼 이 성장력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에 있는 성장주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